이번 강의에서는 앞선 강의에서 다뤘던 자바에서의 상속 개념들을 적용을 해보는 간단한 실습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강의에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해보는 예를 가정을 해보았었죠. 자, 이 예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처럼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age라는 필드와 name이라는 필드를 갖고 너 이름 무엇이니 혹은 너 몇 살이니에 대해서 적절히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런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나이와 이름이라는 속성 정보와 그 정보들을 출력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그대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상속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person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라 라고 정의를 해두게 되어지면 현재 대학생이라는 클래스에는 단 하나의 멤버도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person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멤버들이 모두 포함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상속이 갖는 이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메인 메서드를 갖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두고 그 안에서 대학생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현재 이 대학생 클래스에는 명시적으로 아무런 멤버도 정의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person으로부터 상속받은 나이와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너 이름 무엇이니 혹은 너 몇 살이니 와 같은 person에서 정의되어진 메서드들도 호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이렇게 person과 똑같은 대학생 클래스를 준다라는 것은 다소 의미가 좀 미약하다 보니까 현재 대학생이라는 클래스에는 person에는 없지만 대학생만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나 또 대학생 객체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들을 나타내는 메서드들을 추가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따라서 현재 대학생 클래스에 메이저라는 하나의 전공명을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을 두고 더불어서 who are you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person으로부터 상속받은 멤버인 너 이름 무엇이냐 혹은 너 누구냐와 같은 메서드들을 호출해서 자신의 정보들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person으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들이 모두 다 대학생 클래스 내 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명시적으로 내 멤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what's your name이라는 메서드에다가도 혹은 major라는 변수에다가도 this 참조 변수를 통해서 내 클래스 객체의 멤버 중 어떤 멤버에 접근해라 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받은 멤버도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나 모두 다 내 멤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 객체에다가는 전공명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를 따로 호출할 수도 있지만 who are you라는 자신에서 추가되어진 멤버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총체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대학생 클래스의 who are you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자기에서 추가되어진 전공명을 각각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예에서는 person 클래스도 대학생 클래스도 모두 다 public 클래스로 정의를 해 두었어요. 자, 다만 그 클래스 안에서 정의되고 있는 멤버들은 모두 다 디폴트 영역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스튜던트 테스트와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 해당하는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보면 먼저 스튜던트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서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 봅시다. 자, 그러면 디폴트 패키지에 복사되어진 스튜던트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는 유니브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이니까 임포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ex.basic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대학생 클래스를 가져와라 라고 처리를 해볼 수 있고 클래스 이름에 대한 참조를 활용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성자 호출이 가능하는데
현재 대학생이라는 클래스에 가보면 생성자가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지 않아요. 더불어 펄슨에도 생성자가 명시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컴파일러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된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7번째 줄 이후에 보면 현재 나이나 이름과 같은 멤버 변수들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가시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거예요. 왜? 자, 펄슨에서 정의되어진 또 대학생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멤버들은 모두 다 디폴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불가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나이라는 속성을 퍼블릭으로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장해서 보면 이제는 나이는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나이를 퍼블릭 영역에 두어서 다른 패키지 내에서 함부로 나이를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 은닉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 바람직한 선택은 되지 못하게 되겠죠. 자, 더불어서 현재 사용자의 이름을 출력하는 일을 What's your name?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긴 하는데 대학생 클래스 내에서 What's your name? 이라는 메서드 대신에 직접 출력하는 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역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속성도 내 속성이기 때문에 this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펄슨에 있는 name이라는 속성이 디폴트 영역에 있으니까 접근이 되어지는 것인데 얘를 private 영역에 두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private 멤버는 자식의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이 차단되어진다 라는 특징을 하나 더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 부모의 프라이빗 멤버를 자식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부모 클래스에다가 세터 혹은 게터 같은 것들을 따로 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부모 클래스에다가 현재 우리가 세터나 게터를 이클립스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소스 메뉴 밑에 Generate Getter and Setters라는 항목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Getter나 Setter 같은 경우는 다소 기계적인 작업들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에 손쉽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자, 현재 name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를 모두 설정하겠다. 나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는 세터만 설정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Generate 눌러보면 자, 다음과 같이 getName, setName 이라는 메서드와 setAge 같은 메서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의 이름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그저 name 값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멤버, 즉 this가 가리키는 getName, 물론 this 참조 변수는 쓰지 않아도 돼요. this.getName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부모에서 정의되어진 member들을 얻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student test라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메인 메서드 쪽에서도 보면 이제 name이라는 속성이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private member이기 때문에 반드시 setter를 통해서 설정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setNam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름을 홍길동으로 설정해라 라는 형태의 표현들을 사용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getter나 setter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그 getter나 setter가 제공되어지는 접근 지정자 범위 내에서 설사 다른 패키지다 할지라도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겠죠. 현재 우리가 펄슨의 getter, setter를 모두 다 퍼블릭 도메인에다 두었기 때문에 현재 대학생 객체에서 이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setNam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를 현재 ex.basic이라는 패키지에서 옮겨가기를 디폴트 패키지로 옮겨가 볼까요? 완전히 이동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에 가봤을 때 How old are you? 라는 메서드가 현재 다시 오류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시성이 없다라는 오류가 나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보면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How old are you? 같은 What's your name? 혹은 How old are you? 같은 메서드는 모두 다 디폴트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 있는 자식 클래스일지언정 그 멤버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펄슨 클래스의 How old are you 같은 메서드를 퍼블릭 영역에다 둬둠으로써 패키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패키지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일들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나이를 출력하는 구문도 대학생 클래스에 가서 직접 출력한다 라고 했을 때 현재 age라는 속성이 디폴트 영역에 있는 속성이다 보니까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앞에 프라이빗 영역에 있던 name처럼 getter나 setter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볼 수는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에 다른 패키지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자식 클래스이다 라고 하면 이 나이라는 속성은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age라는 변수를 protected 영역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장해서 가보면 이제 age라는 분명히 현재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는 디폴트 패키지에 있었고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ex.basic이라는 패키지에 있었지만 다른 패키지에 있는 나의 부모 클래스의 멤버에 특별히 getter나 setter 없이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접근 지정자들이 갖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급적 멤버 변수들은 각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폐쇄적으로 제한을 해두되 person이라는 클래스처럼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으로 엄격하게 현재 클래스 외부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 대신에 때때로 protected라는 속성을 줌으로써 상속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패키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선택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대학생 클래스를 ex.basic이라는 패키지 내로 이동해주게 되어지면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현재 person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여전히 자유롭게 접근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age라는 protected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rotected는 나와 연관이 있는 클래스에서는 접근을 허용하겠다.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서 나와 상속관계가 없는 나와 연관이 전혀 없는 클래스에서만 접근을 차단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바의 상속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상속에 대한 개념 또 상속된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자바의 문법적인 표현과 C++의 문법적인 표현이 좀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